오늘의 주제 꽃보다 당신 노년의 삶을 새롭게 바라보게 해줄 북벤저스의 추천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성은 북벤의 추천책 살펴볼까요? 네, 제가 고른 책은요.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좀 단지 표현이 달라서 생긴 오해에 관한 책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베라는 남자입니다. 이게 오해하는 남자가 아니라. 네, 오버하는 남자도 아니고 오베라는 남자라는 책인데요. 네, 뭐 이게 네. 몇 년 전에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했었죠. 네. 그 창문을 넘어 도망친 백세 노인이랑 그렇지. 같이 그 스웨덴 작가의 책이어가지고 좀 특이하게 기억이 남았던 책이거든요. 네. 이 책을 쓴 작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럽의 작가인데 특별하게 북구의 작가예요. 그러니까 뭐 자작나무에 어떤 좀 신선함이 담겨 있는 그런 작가라는 인상들이 드는데요. 프레드릭 베크만. 사실 블로그에서 어떤 한 노인을 묘사하는 글들을 썼는데 그 블로그를 사람들이 엄청나게 열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책을 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 책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그 노인의 이름이 바로 오베였던 것이죠. 그래서 출간하면서 스웨덴에서도 90만 부 이상 팔렸고요. 근데 스웨덴 인구가 900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0분의 1이 다 이 책을 샀다는 거니까 스웨덴 사람도 좀 오버하는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280만 부 이상 판매되는 기염을 통했다. 그리고 네. 아마존 소설 넘버원 뭐 이런 얘기인데 저는 뭐 이렇게 숫자보다도 스웨덴 사람들이 왜 이 책에 열망했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앞서 창문 너머 도망친 백세 노인도 스웨덴 네, 소설이었잖아요. 네. 좋았죠. 그러니까 북유럽 국가들은 이 장수를 하기도 하고요. 또 은퇴 이후의 삶이 이제 경제적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복지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그 시기의 삶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 기대, 궁금함 이런 것들이 컸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소설로 펴내면 독자들이 열심히 읽었던 거고요. 우리 한국도 이제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로 옮아가면서 이런 책들이 소개되고 또 큰 인기를 끈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지금 이제 할리우드 영화에서도 또 톰 행크스가 주연으로 지금 이 영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오베라는 노인 어떤 분인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사실 그 노인이라고 하기에는 59세로 나오거든요. 뭐 한국 나이로 한다고 하더라도 뭐 그렇지. 60세면은 네. 아직 청년 같은 뭐 청년까지는 아니 중년 정도. 중년. 예, 요즘의 어떤 기준으로 보면 그 정도인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이 성격 자체가 굉장히 고지식하고 그리고 이제 그 자기 어떤 주관이 너무 뚜렷해서 어떤 자기 기준에 벗어나는 것들의 예외가 없고 조금 이렇게 항상 대화하는 방식이 호통을 친다던가 네 이런 방식이어서 또 여성으로서 느끼는 좀 무서움 약간 그런 부분들이 이제 크다 보니까 이 오베가 그 세대랑 겹쳐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캐릭터가 처음에 자살을 결심해서 자살을 계속 시도를 합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옆집에 새로 이사 온 그 가족들이 자꾸만 도움을 요청하는 바람에 죽지를 못하고 계속 살아나 있어요. 네, 계속 이제 그 자살에 실패하게 돼요. 좀 웃음을 할 얘기는 아닌데, 네, 좀 그런 이제 재밌는 일들이 좀 벌어지게 그래서 됩니다. 우리말에도 있잖아요. 죽지 못해 산다. 그렇죠.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같이 노인들을 좀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이 오베라는 남자가 왜 죽으려고 했을까 참 의문이 들어요. 왜라고 생각하세요? 그 책을 저는 네. 책도 이제 봤지만 사실 영화로도 봤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이 오베라는 남자한테는 그 부인이 전부였어요. 그리고 자기를 이끌어주고 자기에게 긍정의 에너지를 준 사람. 한 번도 사랑을 제대로 받아보지도 못했고, 그리고 부모도 다 떠나고 이렇게 나약하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자기에게 어떤 신처럼 나타난 자기 와이프가 죽으니까 모든 삶에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자살을 시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전부였기 네, 전부였기 때문에. 때문에. 맞습니다. 저도 노년에 이르신 분들께서 어떤 고민과 아픔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의 결단을 하실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는 오늘 일어나도 새로운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매일매일이 똑같다. 똑같다. 두 번째는
새로운 일을 만들 힘이 남아있지 않다. 이런 결론을 이르면 아마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주변에 다채로운 다양한 관계망이 형성돼 있으면 그렇죠. 내가 직접 막 힘을 써서 뭘 하지 않더라도 일들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속에서 이제 생동감 있는 삶의 힘을 다시 얻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들으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친구가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친구가 있어야 이야기가 있고 웃음이 있고 행복이 있고 하는 거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 정말 말씀해주신 거 어차피 또 책을 또 많이 읽으셨기 때문에 그 잘 정리를 해주셨지만 책에서 그 오베가 자살을 결심하게 되는 그 직접적인 그 원인은 두 가지로 이야기가 되는데요. 하나는 이제 직장을 잃게 된 것, 예, 그리고 두 번째가 아내가 죽게 된 것. 그래서 아내가 죽은 뒤 6개월 후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저는 이제 그게 똑같이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나의 설 자리가 없어졌다 그럴까요? 나의 존재감이 없어졌을 때 맞아요. 결국에 그 삶에 대해서 무의미하다고 느끼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그런 결심을 했다고 이제 보여져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자꾸만 어떤 그 삶에서의 의미를 찾고 그것을 영속해 나가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또 노년에는 훨씬 더 중요한 일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네. 그 오베라는 남자는 우리 사회에서 보면은 거의 꼰대주의잖아요. 전형적인 꼰대인데 이분들이 어떤 죽음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평소에도. 그리고 그렇죠. 이제 네. 이제 거의 이제 또 쉽게 만나러 가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신 것 같고요. 우리가 사실 좀 늘 그렇잖아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죽음을 생각하면서 사는 삶과 생각하지 못하는 삶은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늘 죽음을 생각하면서 사는 삶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한 가지 다른 맥락에서 저한테 네. 와닿았던 점이 있다면 이 유별난 로맨티스트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렇게 그 세대에 저는 이제 또 요즘 영화들도 많이 보면 이렇게 새로운 로맨스, 그러니까 다 사별하신 분들이 이제 노년의 로맨스를 읽어가는 그런 영화들은 많이 봤는데 이렇게 아내에 대한 그 사랑 그리움. 때문에 그리움 때문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따라서 나도 이제 곧 만나 천국에서 만나 이렇게 할 정도로 그 오베가 자기 아내를 사랑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뭐 책이지만 분명히 있을 수 있겠다. 그렇죠. 네. 있을 수 있겠다가 아니라 나에게 네. 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지금 보여주신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래서 좀 그런 아닌가 봐요. 저분은 되게 좋아하시는데요. 네, 이렇게 네. 자, 감사합니다. 꽃보다 당신 노년의 삶을 새롭게 바라보게 해준 책 윤성은 북변의 추천책 오베라는 남자 함께 살펴봤습니다.